네, 2023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동북아에 불고 있는 우주전쟁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을 쏘겠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날짜를 박았네요. 일단 5월 24일, 한 달 후쯤 되겠네요. 누리호 3차 발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실패했고, 그 전에 일본이 H3라고 하는 신형 발사체를 쐈는데 실패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 동북아, 미국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동북아에서 엄청난 우주전쟁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평안북도가 압록강 하구에 있죠. 거기 신의주가 있고, 신의주 남쪽에 철산군이라고 있습니다. 철산군에는 북한 우라늄 광산도 있습니다. 그 기사를 처음 쓴 게 저였는데, 거기에 동창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북한이 과학용 우주 발사체를 쏘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북한이 이제 우주 발사체, 과학, 평화 이런 거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은 처음 개발할 때는 한경남도에 있는 대포동, 노동 그쪽에서 주로 쐈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쏘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대로 이 지구 자오선이 있죠. 동경매도 하는 그 선을 따라 남쪽으로 쫙 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위성이 저궤도 위성인데, 저궤도 위성은 지구의 남극하고 북극을 뱅뱅 돌아갑니다. 지구 적도 따라 뱅뱅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면은 적도에 있는 나라만 보잖아요. 남북극을 따라 돌아가야 지구가 자전하니까 오늘은 한국 봤다가 내일은 일본 봤다가 미국 보고 영국 보고 프랑스 보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지구를 남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남쪽으로 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가 약간 이렇게 동남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백령도 약간 서쪽으로, 거의 백령도 직상공으로 날아갈 겁니다. 백령도 지난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 있고, 제주도도 오른쪽으로 와 있고, 우리 쪽은 그냥 통과합니다. 일본은 당연히 통과하지 않고요. 근데 이게 가다가 오키나와쯤에서, 일본이 오키나와가 쭉 작은 섬들이 대만까지 이어져, 그쪽을 통과할 겁니다. 통과하면서 굉장히 높은 고도로 올라갈 거예요. 남극을 지날 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가게 되겠죠. 뺑뺑 돌게 되겠죠. 우리도 왜 그쪽으로 쏘는가 하면, 우리는 그 여수 옆에 있는 나로도에서 쏘지 않습니까? 나로도에서 쏘게 되면은 일본 본토가 약간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가 있죠. 일본 본토 빠지고, 일본 큐슈섬 있고, 그것도 빠지고, 큐슈섬 서쪽으로 해서 쭉 지나갑니다. 거기에 일본 오키나와 이어지는 섬들이 있지만 그 상공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없죠. 필리핀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저 오스트리아쯤으로 갈 수 있겠죠. 오스트리아 갔을 때는 한참 올라가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떨어지더라도 피해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동창리에서 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서해 바다를 거의 통과해서 오키나와 상공 통과하는 거 외에는 고고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어떤 다른 나라 상공은 안 지나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큰일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일본 방위성 장관이 북한이 쏜 정찰 위성이 오키나와 상공을 지나가겠죠. 거기에 지나갔을 때 뭔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낙하하는 것을 쏴라라는 한 요격 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 명령.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유사법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각 자위대가 일본 방어를 위해 출동할 때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그 전에 출동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대기 명령을 내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자위대 출동 명령은 아니지만은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뭔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떨어지면 요격을 할 준비를 해라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들은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다가 패트리어트 팩3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지스함이 도합 8척이 있죠. 콩고급하고 아타고급해서 전부 다 얘네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6척의 이지스함을 갖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SM3를 하나도 안 싣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SM3를 다 탑재합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초기형은 공고급은 안 실었는데 다 개조해서 싣고 있고 신형인 아타고급은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지스함을 그쪽으로 보내서 SM3로 맞추겠다. 패트리어트 팩3는 한 24km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여객기가 보통 지상에서부터 한 10km 정도 날아갑니다. 10km 더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비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고공정찰기 U2기가 한 23km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20km쯤에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인 팩3가 24km까지 올라가서 맞추니까 그게 사드는 한 150km까지 최고 올라가고 SM3는 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팩3하고 SM3를 탑재한 이지스를 배치하겠다 준비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쏜 동창리에서 쏘는 이 위성은 로켓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액체를 1단으로 쓸지 그다음에 고체는 분명히 쓸 겁니다. 몇 단으로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처음 발사할 때 이 무게가 이게 100톤이면 여기 올라가려면 101톤의 힘으로 밀어줘야 올라가죠. 101톤부터 그죠? 150톤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빨리 세게 밀어주면 확 빨리 올라가겠지만 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101로 밀어주는 게 좋은지 102로 밀어주는 게 좋은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 마찰도 크죠. 그러니까 계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연료통도 1단을 크게 할지 작게 할지를 고민합니다. 크게 하게 되면 계속 이 연료가 확 줄어드는데 이 통을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지구 중력은 약해지고 이건 가벼워지니까 연료가 주니까 점점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가게 되면 마찰이 크니까 힘을 좀 줄여야 돼요. 액체 로켓은 원격으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요즘 만들고 있고 우리도 국방과학에서 만든 고체 연료 로켓은 이 조절을 못합니다. 한번 붙이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체 연료 로켓들은 금방 떨어뜨리고 단을 여러 개 붙인다는 얘기예요. 떨어뜨리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센 놈, 그 다음에 조금 약한 놈, 더 약한 놈 이렇게 자꾸 고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체 연료를 분명히 붙일 텐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떨어지겠느냐? 백령도 상공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경렬 비열도 또는 홍도 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오키나와 쪽에 가게 되면 뭔가 하나 떨어질 수 있죠. 떨어졌을 때 물론 그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고장나서 아니면 1단, 2단, 3단에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 일본 오키나와 사람 사는 데를 위협하거나 하게 되면 격추해 버리겠다는 거죠. 준비 태세를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도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수단 사태에 대해서 우리 특전사 707 부대원들하고 공군의 컴백 컨트롤 팀, CCT 팀, 다 특수전 요원들이죠. 그 친구들을 태운 C-130 수송기를 우리 교민 태우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외 작전하는 부대도 그쪽으로 수단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사작전을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겠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우리 지역에 떨어지거나 우리 해역에 떨어지면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북한서 발사해서 한 100km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 본체는 맞출 수가 없고 거기서 1단이 떨어지는데 100영도로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팩3나 팩2 천공을 쏴서 잡아버려야죠. 20km 상공에서. 그렇으면 이제 북한이 쪽팔리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인데 이렇게 이런 걸 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게 쏘다가 뭐가 떨어지면은 사고가 나니까 국제해사기구가 IMO, 국제 항공기구가 이카오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쏠 테니 그게 요리요리 요런 각도로 날아가니 그쪽으로는 비행기와 항공기가 들어오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이렇게 미리 띄워놓습니다. 북한은 아직 그걸 안 띄워놨어요. 안 띄워놓고 쏘게 되면 군사 로켓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선제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이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아직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니까 이쪽에서 대비를 하는 거고 북한은 지금 우주개발국을 김정은이가 가서 4월 제작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를 다그쳐라 라고 한 것이 조선중앙TV에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바로 다음 주에 25일 날 미국 가니까 그때 쏠 수도 있고. 이건 북한 사정이고요. 우리는 5월 24일일 겁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를 발사합니다. 나로호를 발사했고 그 다음에 누리호를 개발해서 누리호 1차 발사는 실패했고 2차 발사 성공했죠. 근데 왜 또 쏘느냐? 1차, 2차 때는 멍텅구리 위성, 그러니까 무게만 나가는 멍텅구리 위성을 올리고 쐈습니다. 1차는 실패, 2차는 올라갔지만 멍텅구리가 지구를 돌고 있겠죠. 지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위성을 넣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위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누리호는 한 최대 1.5톤, 2톤까지도 위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만한 조망만한 위성들 8개를 달고 올라갑니다. 아직 위성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큰 게 170kg, 작죠? 170kg. 세트랙에서 만든 거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거 하고 정부에서 만든 거 한 8개의 작은 위성 갖고 올라가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씩 올라가면서 툭툭툭 던져, 지구 궤도에 던져줘야 돼. 요거는 800km, 요거는 750km 던져주면은 이게 뭐냐? ICBM으로 얘기하면 다탄두를 우주에서 툭툭툭 던져주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를 쏘는데 5월 24일로 정해놨는데 저녁 6시쯤에 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확정은 이게 그때 날씨 봐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달나라에 이제 뭐 달로 우주선을 보낼 때 왜 팍 발사한 다음에 지구 궤도를 뱅뱅 돌다가 달로 가느냐 그러는데, 이 지상에서 발사할 때요 계산하게 되면 바로 달까지 바로 가는 게 계산이 되는데, 지구에서 날씨가 나빠서 발사가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하고의 지구 거리도 일정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달에 내리고 싶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도 지구도 회전하지만 달도 약간의 천천히,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만 달은 한 달에 한 바퀴, 자전과 공전이 같아요. 그런 걸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일단은 지구에서는 가장 날씨 좋은 날 발사해서 지구 궤도에 올리면 올라가게 되면 마찰이 없으니까 힘은 안 들죠. 그래서 봐가지고 달 가기 좋은 시점에 퓨용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개의 위성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현재 지금 항우연에서는 이게 참 문제야. 이게 항우연에서 무슨 한 원장이 있었어요. JC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항우연을 자기 사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근데 의외로 언론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거긴 또 노조가 이렇게 세가지고 뭐든 자꾸 싸움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권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라고 해서 이게 뭐 다는 돌려줄 수 없고 뭔가 절차를 거쳐서 상당수를 했는데, 이제 조금 남은 사람들이 또 이제 나와서 하여간 뭐 항의를 하고 소송을 걸고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 내분이 많아서 성공할지 궁금하네요. 항우연에서는 하여간 시끄러워요. 원자력연구원이나 ADD랑 다릅니다. ADD는요, 이번에 누리호는 한국이 개발한 누리 로켓이라고 75톤짜리, 요거 4개를 묶으면은 75톤 2개면 150톤이죠. 4개면은 300톤. 300톤 추력이 1단,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올려서 75톤짜리가 2단, 마지막에 7톤짜리 추력. 그런 걸로 이제 액체 로켓을 쏘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ICBM급 발사체를 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ICBM급은 누리호는 아까 1단만 300톤의 위력이 있다 그랬는데 발사하는 힘이 그거는 100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ADD가 만든 거는 ICBM급 맞긴 하지만 그 핵무기 자체를 또는 재래식 탄두든 간에 올리든 간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도 장거리를 쏘려면 거기다 1단, 2단, 3단을 계속 붙여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고체 연료는 한번 불 붙으면 조절이 안 되니까 속도 조절을 하려면은 단을 뭐 여러 가지를 붙여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남북한의 우주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H2 로켓을 만들어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H2 로켓은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나라 거는 등유를 떼는 거예요. 산소를 고압을 가하고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게 액체 산소가 되죠. 그 액체화된 거를 기화시켜 갖고 아까 케로신이라고 하는 등유하고 섞어서 확 태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지고 올라가서 날아가는 건데, 산소보다 훨씬 좋은 게, 케로신보다 훨씬 힘이 좋은 게 액체 수소입니다. 액체 수소는 산소는 영하 한 170도면은 액체가 되는데 이건 한 거의 영하 250도까지 줘요. 압력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동이 세면 터지기 쉽습니다. 힘은 좋은데. 그 액체 수소를 기화시켜 갖고 액체 산소를 기화시킨 거와 결합시키면 엄청난 힘이 나와요. 그게 H2 로켓입니다. 그걸 해갖고 일본이 위력을 떨쳤고 그랬는데, 이게 미국에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친구가 스페이스 X를 차려가지고 어차피 한 번 갔다 올 거잖아요. 재활용은 없잖아요. 우주 발사체는. 우주 왕복선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드문 경우고. 그러니까 가장 싸게 만들자. 그래서 케로신하고 산소 갖고 만드는데 가장 성능 좋은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머린 엔진을 만듭니다. 그게 초기에는 추력이 70톤, 60톤,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큰 위성이면 그거 한 1단을 한 30개 묶고 2단은 6개 묶고 3단에 그거 하나 올리고 쏘면은 큰 거 올리고, 작은 걸 때는 밑에 거 9개, 위에 거 1개, 아주 작은 거 보면 3개만 갖고 올리는 이런 식이니까 머린 엔진을 잘 만들어 대량 생산하기만 하면 1단, 2단, 3단이 너무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이니 보잉이니 하는 회사들이 1단 큰 거 수소 엔진으로 2단 큰 거 하다가 지금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따라가면서 일본도 H2 로켓을 만들면서 액체 수소로 만들었거든. 또 유럽 국가들도 액체 수소로 아리안 로켓을 만들었어. 근데 스페이스 X가 딱 나와서 케로신 엔진 가지고 등장해서 쏴게 올려지니까 거의 반값이죠. 시장이 다 이거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누리호 하면서 우리는 75톤짜리 케로신 엔진을 만들어서 4개를 1단, 1개를 2단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제 잘 되면 밑에 거 한 10몇 개 묶어서 큰 거 쏘겠죠. 그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누리호 엔진하고 쟤네가 만든 머린 엔진 성능 누가 좋아? 지금 당연히 머린 엔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일본보다는 유리할 수 있지만 시장 창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H2 갖고는 안 되니까 H3를 만들었어. 여전히 액체 수소를 쓰는데 더 경제적인 걸 만들었는데 이거 최근에 쐈다가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곡체로 쏘는 엡실론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는데 이놈은 5번 성공했는데 그것도 최근에 실패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북한이 쏜 군사정찰 위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일본은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일본 쪽으로 1단이나 2단이 떨어져? 뭐 멀리 떨어진다면 두겠지만 가까이 온다면 요격해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리안 로켓이 있는데 아리안 로켓은 액체 수소가 맞습니다. 근데 걔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걔네가 만든 액체 수소 엔진은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고체 부스터를 많이 붙이고 올라가는데 1단 자체의 힘으로 보게 되면은 고체 연료 엔진이 내주는 힘이 90%고 액체는 워낙 약 10%밖에 안 됩니다. 참 창피한 거죠. 근데 스페이스 X가 나와서 더 싼 엔진을 올려주니까 지금 아리안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처럼. 그래서 아리안 6라고 더 경제적인 액체 수소 로켓을 만들었는데 아직 시험 발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스페이스 X 때문에 난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페이스 X 모델을 따라서 한국이 75톤짜리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더 잘 만들고 더 잘 만들고 해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항우연에서는 여전히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 책임이 아니에요. 역대 원장들은 그럭저럭 했어요. 거기를 흔든 원장은 제이씨라고 다른 사람이 있었고 거기 노조가 센 게 문제예요. 노조원들은 이렇게 하는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지만은 참 좀 심해요. 항우연은 가보면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북아의 우주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되죠. 이 수단에 우리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청해부대도 보내고 707 CCT 다 보냈는데 북한이 빵 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누리호가 5월달에 실패한다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 국가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극강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현무5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10톤짜리 탄두를 올리는 단거리 미사일 현무5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밸런스 오브 파워, 서로 때릴 수 있는 핵무기급 무기를 가졌으니까 균세는 잡지만 그거 갖고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격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격 능력하고 플러스 MD가 있어야 됩니다. 이 KAMD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격을 갖추는 문제, 핵무장을 하지 않고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누리호 하는 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상률 원장이와 또 우리 과기부 쪽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북한이 성공했는데 우리가 실패한다 그러면 이것도 미사일 쇼크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미국 갔다 와서 성과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우주전쟁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